만약 지금 이 나이에 와서도 마음이 늘 급하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불안은 아마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보았고 성공과 몰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음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젊을 때 품었던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그대로 안고 노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대신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년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은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온다고. 사람은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그 싸움은 젊을 때는 생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에까지 그 싸움을 끌고 오면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이 늘 불편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놓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분노, 자존심, 체면, 과거의 상처,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은 증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었기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안은 관계를 넓히는 데 있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노년의 평안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첫째는 끝까지 오르려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사는 습관입니다. 셋째는 여전히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삶은 놀랄 만큼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에 조금 앞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용히 손짓하며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남겨두십시오. 때가 되면은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끝까지 오르려는 마음, 다시 말해 고집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멈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끝까지 붙잡는 일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옳아야 했습니다. 틀리면 손해였고 지면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고집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집센 노인들을 함부로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마음은 그때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가족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자식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자식은 더 조용해집니다. 이때 많은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왜 요즘 애들은 내 말을 안 듣는가?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는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반복되면 짐이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고집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틀리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는 한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그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오래 머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있으면 늘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비난보다 평가를 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이겨야 할 싸움이 없습니다. 설득해야 할 상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설명하려 하고 끝까지 이해시키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마음 한켠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헛되게 산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인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지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즘은 네가 더 잘 알겠지.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해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옳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편안한 사람 곁에 머뭅니다. 노년의 평안을 원한다면 모든 대화에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야기에서 교훈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드는 일입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
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따뜻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한 밤이나 몸이 아플 때 그 이야기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놓지 못한 과거와 오래된 원망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원한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멈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기억은 의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한 가지를 혼동합니다. 기억하는 것과 계속 되씹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받은 상처는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웠고 억울함이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년에까지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습니다. 몸을 지탱해 주지도 않고 마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병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다시 설명해 주지도 사과해 주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에만 마음이 쉬어간다고. 나는 이것을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장면 속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같은 감정을 다시 겪습니다. 노년의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분노를 견딜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감정은 곧바로 몸으로 내려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잠이 얕아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상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것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오늘의 나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그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이 일은 이제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 나는 전쟁을 겪은 세대의 노인들 중에서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이 잊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얼굴을 만듭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노년의 하루는 과거에 머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놓기 시작하면 하루는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숨, 오늘의 따뜻한 차 한 잔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평안은 기억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억 위에 더 이상 감정을 쌓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끝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눈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세 번째 습관은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체면과 평가, 비교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을 노년까지 그대로 끌고 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있어서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되고 입고 싶은 옷을 피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괜히 오래 머물게 됩니다. 특히 자식과 관련해서 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의 직업, 결혼, 집, 삶의 모습이 곧 나 자신의 평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숨기고 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부모와 자식 모두 지칩니다. 체면은 젊을 때는 사회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에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울타리는 감옥이 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편안한 노인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은 짧고 웃음은 많고 생활은 단순합니다. 무엇보다 남의 평가를 자기 마음보다 앞에 두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안을 원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비교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노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노년은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움직이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관객이 필요 없어집니다. 박수도 평가도 비교도 더 이상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노년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수록 삶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은 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 젊어질 수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내려놓아야 노년이 편안해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오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오래된 상처와 원망을 붙잡는 습관이었습니다. 셋째는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며 사는 태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를 지켜주었던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지켜주던 것들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옛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간극이 고통이 됩니다. 노년의 평안은 무언가를 이루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고 이미 충분히 버텨온 사람에게 평안은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삶과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과 겨루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면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굳이 따라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하루를 지킵니다. 제때 밥을 먹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 걷고 말을 아끼고 친목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험도 아닙니다. 그저 긴 여정의 마지막 계절일 뿐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렸고 여름에는 땀을 흘렸고 가을에는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은 지키고 쉬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다시 씨를 뿌리려 합니다. 다시 증명하려 하고 다시 비교하려 하고 다시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더 추워집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편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노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덜 아픈 노년, 덜 무거운 노년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제는 이걸 내려놔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하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낸 사람에게 평안은 허락된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조용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스스로에게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